네, 전해드린 것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특별 열차가 어젯밤 북중 접경 도시 단둥을 지나 지금 중국 대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인 베트남에는 26일 오전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식 회담 일정보다 일찍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 김 위원장. 과연 어디를 들르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사흘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해 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쯤이면 북한에서 출발한 특별 열차가 베이징 정도 왔을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베트남 하노이까지 비행기로 사실 4~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열차를 선택한 이유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시작해보죠. 첫 번째로는 그 편의성, 그다음에 안정성, 그다음에 좀 역사성,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경제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보다도 열차 여기에 익숙해 있다 이렇게 보시겠죠. 또 그리고 저 안정성과 관련해 가지고 적어도 참매 1호 이것이 하노이까지 가려면 한 몇 차례 정도 시험 운영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거기는 조종사들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시간적인 이유, 안정성, 특히 또 중국에게 전용 임대했을 경우에 또 자존심도 조금 있을 수 있겠죠. 막 그런 건 감안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사성. 역사성이 뭐냐면 과거에 58년도지요. 김일성 주석이 이 베트남 하노이 방문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이 주얼레 총리죠. 총리의 그 전용기를 활용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그 평양에서 베이징까지는 열차를 가가지고 그 베이징에서 무한, 강저우, 하노이 이럴 때는 주얼레 총리의 전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이 막바로 이 하노이까지 이 열차 타고 갈 것인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것이 뭡니까? 경로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봤을 때 과거 김일성 주석이 중국 방문, 베트남 방문에 있어가지고 역사상 해상하면서 할아버지 시대 재현 속에서 할아버지의 영광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 수에서 북중 관계 또 북베트남 관계 강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경제성. 역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이제 비핵화의 핵심적인 배경이 경제 발전을 통한 주민시장 행사 아닐까? 예. 여기에서 중국의 계획 개방, 또 베트남의 계획 개방,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 느끼려면 직접 육로 좋지 않겠느냐? 막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다 감안해가지고 아마 열차 이용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사실 5시간이랑 60시간 하면 12배 차이거든요. 굳이 왜 이런 행군을 택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시간으로만 따지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낫지 기차를 타고 가는 게 크게 정상에게 좋을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비행기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나오게 하는 것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열차로서 경제 구역들을 보고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도를 이러한 행보를 통해서 보이고 하자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가게 되면 어쨌건 중국에서는 계속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에 과시하는 측면 그리고 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게는 또 북한을 신경 쓰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보자면 어쨌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도 이 내용을 보도를 했고 그러면서 명단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리설주 여사가 언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동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북미 간의 이제 회담에서 영부인들까지 동반하는 그러한 행사 성격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라는 느낌이 양국 모두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공식적인 관계의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아주 실무적인 회담이 아닌 경우는 이제 영부인들이 동반을 해서 어느 정도의 형식적인 모습도 갖추곤 하는데 지금 북미 간은 아직 그 정도까지 되기에는 아직까지 양국 간의 의제도 설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어떠한 합의 결과가 도출될지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측면 때문에 이렇게 행사적인 성격이 강한 영부인 동반은 이번에 양국 모두 조금 자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김 위원장이 이제 베트남을 향해 가고 있고 베트남 현지가 지금 회담 준비로 굉장히 분주한 상황인데
중국 접경지 동당역에도 한창 이제 귀빈 맞이 준비 한창인데 아까 그 이동 경로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동당역에 내려서 차량으로 이동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지금 이제 뭐 이 국제 이 기자들 언론에서는 주로 그렇게 보고 있죠. 예. 특히 이제 이 그 낭성성의 그 동당역 거기서 이제 이 한옥에 가는데 한 170km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철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도는 좀 뭡니까 노화됐고 또 뭡니까 오히려 그 이 시간 그 거리가 더 멀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길이 잘 닦인 고속도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차량으로 이 북한, 중국과 베트남의 접경지행 이런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이제 오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이설주 여사 동행 이런 예. 부분에서 아직까지 북미 간에 있어가지고 이런 그 뭐랄까 이 양정상의 부부 동행에 의한 만남 이런 것이 아직까지 조금 관계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해간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이번에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이 방문에 있어서는 두 가지지요. 하나는 뭐냐면 방금 먼저 말씀하신 대로 북미 간의 제2차 정상회담을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베트남에 대한 친선 방문에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친선 방문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국빈으로 방문하게 되면은 이설주 여사의 동행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친선 우협력 이런 측면에서 방문이기 때문에 이설주 여사의 동행이 좀 어렵지 않겠냐 보여지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지고 카운터파트 예.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딸 이방카가 온다면 나름대로 이설주 여사와 간의 카운터파트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이설주 여사의 동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동선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경제성과 관련된 부분, 경제 발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베트남 일부 지역을 좀 미리 둘러볼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언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베트남을 장소로 택한 것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떠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나왔는데요. 예. 다만 이제 어떠한 특정의 장소를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좀 궁금한 점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베트남의 경제 발전 모델이라는 것이 지금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발전 모델과는 좀 다른 성격이고 그리고 이제 같이 공산당이 이제 정치 체제를 지배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공산당이라는 체제가 지배하는 국가와 또 김정은 개인이라는 체제가 지배하는 국가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 개방에 대한 이런 입장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특정 장소를 볼 것인가. 예를 들어 뭐 김창선 부장이 봤다고 하는 삼성 공장이 들어있는 그러한 공단을 직접 둘러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좀 저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열차 이동 경로도 그렇고 사실 어딜 방문할지도 그렇고 알려진 게 없어서 저희가 갈수록 궁금한 것 같은데요. 예상대로라면은 하노이에 26일 그러니까 모레 오전에는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어떤 경로도 저희가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장을 풀어야 되겠죠. 그럼 좀 약간 쉬어야 될 것이고 예. 그날 곧장 이 친선 방문이기 때문에 베트남 주석과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석과 만나기 전에 이 열사능 또 이 베트남 또 독립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45년도에 그 열사능도 방문할 수 있고 또 산업단지 또 그리고 관광단지 이렇게도 네. 방문하겠죠. 예. 그럼 이 방문이 이 북한과 베트남 정상 간의 만남 또는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볼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할 것인지 이것은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오 박사님께서 북한의 국무위원회 김창수 부장이 베트남에서 가장 큰 삼성전자 단지 이 주위를 나름대로 현장을 점검했다 이러는데 과연 삼성전자를 갈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직접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동행했다는 측면.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극진하게 대접했다. 그 극진하게 대접한 이유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북한 좀 투자해달라. 뭐 이런 거 있겠죠. 네. 그런데 글로벌 기업인 삼성 입장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북한의 제재가 다
해제됐을 경우에 삼성이 들어가지 그 제재되기 전에 삼성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어찌 보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도 삼성은 이 직접 김정은이 오지 않고 주위로 오히려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생각 봤을 때 이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이벨론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이 원산과 갈마, 원산 이런 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는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원산, 갈마 이 지구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관광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관광단지, 산업단지 또 그리고 열사능과 같은 이런 기념단지 이런 곳에 충분하게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일정보다 하루 먼저 도착을 하는 만큼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하노이행을 비행기를 탈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몇 차례 정도 만날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이제 회담 자체는 28일에 한 차례 정도 진행이 될 거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부분이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내부 기획을 위한 문건에 내서는 이제 원래는 27일, 28일 이틀로 알려졌었는데 이제 28일 하루만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반면 또 이제 그러한 문건이 나온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틀에 걸쳐서 만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일정이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이제 백악관의 이제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과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작년 싱가포르가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봐서는 또 이제 1박 2일이 아니라 또 하루 싱가포르 때도 이제 하루에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또 하루 정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의제는 물론이고 이러한 만남의 형식까지도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단독 회담 그리고 식사 그다음 확대 회담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럼 단독 회담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단독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찬을 하고 확대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는 과정이 총 한 6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작년에도. 근데 이제 올해는 1박 2일 회담이 예정됐다고 하면서 그럼 이제 의제가 상당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정상들 간에 말씀하신 대로 단독 회담을 길게 하면서 어떻게 단판을 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또 이제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일정이 의제도 중요하지만 이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아직까지는 관심이 많이 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를 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회담의 일정과 형식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지난 그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은 하루였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남북 정상회담, 북중 또 그리고 북미 이러한 그 행태를 보면은 상당히 속전속결이라는 표현, 다시 말해서 시간을 상당히 절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고위급 실무자 간의 모든 것을 다 일정 합의해놓고 단지 한두 가지에 대해서 최고 지도의 결단 남미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비록 이번에 27일, 28일, 1박 2일이지만도 27일에는 공식적인 회담이 가능할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럼 27일을 마냥 보낼 것인가? 보내지 않는다 하면은 좀 뭐랄까 만찬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친교의 시간이랄까요?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해 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양 정상이 공식적인 회담 이것은 아마 28일 날 오전에 이 일종의 통역 요것만 대동한 채 단독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오찬 겸하면서 이후에 확대 정상회담. 다시 말해 확대 정상회담 보면은 지금은 이제 북한 쪽의 수행임을 보면은 김평해와 지금 오송영이가 동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평해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간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담당하는 그런 부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베트남과 북한에 있어가지고 이 간부들의 인적 교류 이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동행 아니겠냐 보여지고 오수영의 경우에는 당에 있어가지고 경제를 담당하는 부위원장 겸 부장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번에 핵심적인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의 경제 발전 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북한과 베트남 있어가지고 경제 협력이기 때문에 오순이가 동했다. 그런 생각할 때 아마
6대 정상회담할 때는 김평해와 오수영의 동석, 배석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정상끼리는 한두 개만 큰 것만 합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김혁철 비건 라인의 실무 협상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뭐 횟수 상관없이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답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 아직까지 나온 이야기는 이제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제 정상들 간의 어떤 결단의 형식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실무 협상에서 무언가가 진전이 되더라도 아마 미리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북미 간의 실무 협상 그리고 이 담당자들이 정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이제 비건 대표가 이제 저번에 평양을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도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두 국가 간의 간극이 많다는 것이죠. 네. 예.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이 행하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나 해제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북한은 미국이 말하는 관계 정상화 조치는 이미 미국이 작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응당 북한에게 제공을 했어야 되는 문제고 북한이 추가로 행할 수 있는 이런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 해제나 완화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입장이 실무회담에서 조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현재 가장 궁금하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실무회담에서는 아주 원론적인 입장만을 정리하고 결국은 많은 부분이 이제 빈칸으로 남겨진 채 정상회담, 특히 단독회담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비건 대표의 엄지척 모습인데 취재진에게 지금 영상이 나갈 텐데요. 이제 이돈 본부장도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취재진에게 여유로운 모습을 미국 측이 보여주고 있는데 좀 어떻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북한의 김혁철 지금 이제 대미 특별 대표 또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실리도 중요했지만도 명분을 네. 중시하는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협상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여지고 여기에 반해서 비건 대표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 이 의회라든지 또는 그 이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의 그 라이서 이 안보 보좌관의 또 일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보좌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름도 경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최후 마지막에 이 특별대표 전에 이 포드 자동차의 부사장, 그것도 대담당, 해담당 부장이기 때문에 좀 실리랄까요? 이런 부분에 뛰어난 인물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에 예. 봤을 때 맹분이냐 실리냐 이걸 가지고 좀 많은 토론이 있고 그러나 비건이 지금은 이제 직접 평양에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김영철하고 만나고 회담도 했고 거기에서 대부분 보면은 한 12가지 의제를 가지고 의사소통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이제 베트남 현지에 가가지고 16시간 정도의 실무작을 협상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상당 부분 북한이 원하는 부분과 미국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배열을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접점을 찾았다. 저는 그걸 보여주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우정미 박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나도 알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겸손한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충 이 합의 문건에 대해서는 아마 큰 틀에서는 선언보다도 성명이라고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성명. 그건 뭐냐니까 이미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도 북미 정상 성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그래서 남북 간에는 선언이라 하는데 북미 간에는 주로 정상은 성명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큰 틀의 기둥은 이미 씌워졌다. 그 기둥이라는 것은 의제 아니겠습니까? 의제라는 것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4개가 되어 있잖아요.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유해 발굴 송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4가지 기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둥 속에서 첫 번째인 북미 관계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자간 이 정도는 접점을 찾았다. 뭐냐?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 두 번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이 두 번째 기둥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것은 뭡니까? 남북 간의 북미 정상 합의된 부분 있죠. 예. 종전선언 부분이 됩니다. 이것이 종전선언으로 표현할지 아니면 평화선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종전선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하고 이런 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주에 뭐냐면 한국과 중국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상 틀이랄까요? 그럼 사자 우선론이 되겠죠. 예. 이런 것이 아마 들어가지 않겠냐.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북한과 미국이 합의해야 되고 한국과 중국이 조언하는 그런 수준에서 아마 상당히 물밑에 계속되었다. 저는 그걸 봅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이 미국에서 중요한 대목이 완전한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한 이야기, 또 양측의 실무대표가 한 이야기 보면 대충의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풍계리와 동창리에 대해서는 이미 해체 폭파되었거나 해체 과정에 있지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전문가들이 가지고 직접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예.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영변 핵단지, 예. 여기에서는 뭡니까? 농축 시설도 있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도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연구 폐기가 아니고 신고 검증을 통한 연구 폐기,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뭡니까? 미국도 바로 김정은 위원도 잘 알 거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완전 폐기가 있어가지고 중요한 알파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냐는 게 영변 핵 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네. 농축 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폐기가 과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것이 상당히 관건이거든요. 여기에 미국이 하나 더 알파로서 추가하는 대목이 뭐냐 하면은 좀 더 뭐랄까, 미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ICBM 여기에 대해 상징성을 가진 부분적으로 좀 뭐랄까 해체 이전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보여지고, 그렇다면 북한이 이 정도 하면 미국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이 우정희 박사의 경우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을 이끌려면 대북 제재, 그것도 경제 보상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미국의 요구하는 측면에서 미국이 들어줄 것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대북 제재 유예 또는 완화를 적극 모색할 수 있다. 이 정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적절한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은 워싱턴을 방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한다. 이 정도 들어가면은 나름대로 성과 있고 네. 의미 있는 제2차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하노이 합의문에 들어가 내용 중에서 기대되는 플러스 알파까지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센터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꼭 이 내용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은 뭐 이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진전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건 대표가 평양을 다녀와서도 한 이야기가 그 비핵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직 동의를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될 수 있을까가 하는 문제고, 형식적으로 본다면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실무 협상이 진전이 안 됐다는 것이죠. 네. 이번에 실무 협상도 사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갑자기 만들어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실무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인데, 저는 조금 기대를 낮추자면 이번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 실무 협상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 정상이 합의를 한다면 그것조차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